자, 2교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부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문제였는데,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상황을 하나 좀 정해보겠습니다. 자, 대충 얘가 한반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한 이쯤에 대전이 있겠죠? 이 안에 둔산동이라는 땅이 있어요. 제가 자산이 많이 쌓여서 둔산동 일대를 다 샀어요. 둔산동 전체의 땅 주인은 저래요. 근데 제 친구가 이렇게 서울에, 경기도 서울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얘도 이쪽에 어떤 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대규모 행사 같은 걸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자기가 가진 땅으로 좀 부족할 것 같대요. 그래서 저한테 땅을 좀 빌려 달래요. 그럼 제가 내 땅 여기 있어, 써,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친구한테 야 알았어 내 땅 써 라고 이렇게 못 주는 이유가 뭐죠? 애초에 땅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둔산동 땅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걸 야 너 써 하고 서울 쪽에 있는 친구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얘를. 그러면 제 친구가 이 땅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땅을 친구한테 그냥 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줄 수는 없는데, 이건 안 되는데, 제 땅의 주소를 알려주고 여기까지 와서 네가 알아서 써 라고는 할 수 있는 거죠. 네가 필요하면 주소 알려줄게, 와서 써. 그럼 제 친구가 어떻게든지 간에 일단 여기까지 와야지 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얘를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제가 간단한 싱글 포인터를 활용한 함수가 있는 문제를 적어봤는데, 지금 제 땅이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x. 그리고 친구가 제 땅에 접근해서 활용하는 게 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그림, 친구가 제 땅을 쓰려면 제 땅에 와야 되죠. 왜냐면 제 땅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쵸? 친구는 지금 제 땅을 가져다가, 제 땅의 주소를 가져다가 그 땅을 50이라는 값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제 땅은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가 잠깐 활용하려고 50으로 바꾼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가 없어? 여기가 없네. 그쵸? 그런 상황이죠. 이런 주소를 친구한테 넘겨줘야만 이제 제 땅에 와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메모리가 있고요, 스택이 있고, 이 안에 메인 함수의 영역이 잡히잖아요. 이러고 나서 우리가 변수를 생성을 하면 변수는 4바이트짜리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얘가 위치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움직일 수 없어요. 변수가 이제 할당받은 공간은요, 그냥 고정이에요, 고정. 얘도 변수도 하나의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땅처럼, 땅도 하나의 공간이고 땅처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변수에 있는 값을 이제 누군가한테 공유를, 쉐어를 해줄 때에는 그 공간 자체를 줄 수가 없으니까, 움직일 수 없는 땅을 그대로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주소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이 상황이죠. 내가 주소 알려줄 테니까 네가 와서 써. 딱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변수는 하나의 공간이고 그 공간은 메모리에 할당을 받는 순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얘는 그 자리 고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른 데에서 공유를 해야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얘를 그대로 갖다 줘서 다른 데서 쓰고 다시 넘겨주고 이런 게 안 되니까 주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주소를 사용하는 게 바로 포인트겠죠. 포인터. 그리고 그 주소를 담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자, 근데 잘 보세요. X의 주소 잘 보세요. 바뀌죠. 얘는 바뀔 수가 없다 그랬는데 얘는 왜 바뀌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변수는 하나의 공간이고 공간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 포인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근데 얘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런 버튼을 누를 때, 실행 버튼을 누를 때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을 때 프로그램이 여기서 런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가 프로그램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지금 메인 함수가 끝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한번 됐죠. 얘가 지금 프로그램 돌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끝났잖아요, 얘는. 그러면 시작하는 지점이 있고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가 할당받은 공간이 변하지 않는 건 이 안에서예요.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여기에 X라는 공간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 안에서만 안 바뀌면 돼요, 얘는. 왜냐면 이 뒤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여기 또 시작이래요. 여기서 X의 공간이 옆으로 좀 이동했다. 이거는 전혀 상관할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실행한 건 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실행했을 때 OS가 상황에 맞게 할당하는 영역을 좀 바꿨다. 이거는 뭐 저희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얘도 똑같이 시작이 됐으면, X 할당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안 움직여요. 뭐 끝날 때까지 이 사이 동안에는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실행을 할 때마다 얘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상황에서 메모리가 X라는 애가 처음에 여기 만들어졌다가 중간에 한 이쯤으로 이동했다가 나중에 또 여기 있대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이러면 우리가 주소를 알고 주소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죠. 제가 여기 주소를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얘가 여기로 이동했대요. 그럼 여기 뭐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변수라는 거는 메모리에 할당을 받는 순간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고정이에요. 그리고 걔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함수들이 이런 애들을 직접 가져다가 쓰려고 할 때 이제 얘 X라는 공간 자체를 얘한테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X라는 공간은 여기서 만든 거고 이 메인 함수 안에서 만든 거고 여기서 만든 공간을 A라는 함수한테 공간 자체를 이렇게 야 갖다 써 못하니까 이거 매개 변수로 넘겨줬어요. 만약에 X를 여기서 B로 받아요. 이건 뭐 한 거예요? 값 복사한 거죠.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요 안에서 B의 값을 바꿨다고 해도 여기서 X의 영향을 못 받잖아요. 그쵸? 그냥 값 복사니까 실제로 진짜 얘를 가져다가 얘가 사용을 하려면 주소값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얘가 주소를 알려줬는데 안 왔어요.
그럼 이거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걸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글링 해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그 내용이 지금 당장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직 배열이라는 개념도 안 배웠고 뭐 포인터 함수 이런 것들도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포인터를 진짜로 중요하게 꼭 써야만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뒷내용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인터의 사용 이유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좀 압축을 시켜보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공간은 공간 자체가 이동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얘의 주소를 넘겨줌으로써 얘가 주소로 찾아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현재 지금 상황, 우리가 배운 상황에서는 포인터 쓰는 이유는 이게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뭐 배열이나 이런 것들을 더 배우시다 보면 이제 진짜 포인터가 꼭 필요한 이유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진도 나가는 상황 봐서 끝에 배열에 대해서 살짝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포인터, 주소라는 값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시간 드리고 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바나 파이썬 배워보신 분들은 이런 주소에 대한 거 신경 하나도 안 썼는데 코딩 하는데 문제 없었죠?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없냐면, 자바나 파이썬은요, 우리가 포인터라는 이 주소에 대한 걸 신경 쓰지 않아도 걔네들이 알아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설계된 그 부분이 자바나 파이썬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나 파이썬보다 C가 프로그램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C가 이제 저급 언어고 자바 같은 게 고급 언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급이라 더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누가 더 편하냐, 누가 더 사용하는데 편한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봤을 때 이제 기계 쪽으로 좀 더 편한 게 C였고, 사용자, 그러니까 개발자가 좀 더 편한 게 자바였어요. 그걸로 나눠진 기준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자바는 이런 걸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개발자가 편해요. 편한데 대신에 이런 걸 개발자가 안 해도 되게끔 프로그램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OS는요 거의 대부분 C로 만들어요. 자바로 OS를 만든다?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OS를 만드는 언어예요, C는. 그리고 이제 C 전에 있었다고 했던 어셈블리어 같은 거, 그런 게 원래 이제 기존 OS를 만들던 언어였는데, 이제 이식성이 너무 안 좋고 좀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C라는 애가 탄생을 한 거고, 그리고 현대에서는 이 C를 활용해서 OS 같은 거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C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물론 C도 단점이 있죠. 일단 어려워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생각해야 될 게 많고, 이제 개발자가 메모리 할당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다른 언어에 비해 어렵고, 좀 활용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신경을 조금만 잘못 써도 이상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자바나 이런 건 편해요. C에 비해서 훨씬 편하고 쉬워요. 대신 그만큼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제 C가 거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이제 현대로 넘어오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언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를 계속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쓰고 있고 배우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서로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다고 자바만 쓰면 그만큼 무거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무게를 C로 만들면 훨씬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C도 있고 자바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각각 다 본인이 특화된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 변수는 하나의 공간이라서 본질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변수를 다른 곳으로 공유할 때는 주소 값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주소가 포인터고,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 주소를 담는 변수가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얘기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5줄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는 어차피 정답 올라갈 거니까 안 따라치셔도 돼요. 정답 어차피 또 공유될 거니까. 해서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이 밑에 이 두 문제, 이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두 문제랑 이것까지, 얘 잠깐 빼고요, 이거 잠깐 빼고 이 나머지 3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3중 포인터를 사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달라는 문제였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x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10이라는 값을 넣어 놓고요. x를 그냥 출력하면 당연히 10이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pa라는 인트 포인터 변수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x에 주소를 넣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p로 가면 뭐예요? 누가 나와요? 인트 포인터 변수 p 하나 만들어서 x의 주소를 넣었어요. 그 상태에서 p로 가면 누굴 만나요? x 만나겠죠? 자, 얘는 p로 가면 만나는 게 int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p로 가면 x의 주소를 담고 있는 p로 가면 결국에 이거랑 같은 거니까 x의 주소로 가면 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값을 2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x 똑같이 출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얘한테는 p의 주소를 넣어주고, 얘한테는 30 넣어줄게요. 자, 얘도 똑같죠? pp로 가면 만나는 게 누구라고요? 인트 포인터를 만나야 돼요. 근데 지금 pp한테 뭐 넣어주고 있어요? p의 주소. 그럼 pp로 가면 이걸로 가겠네요. 얘로 갔어요. 만나는 건 p일 건데 얘의 타입 인트 포인터 맞네요. 그쵸? 그러면 pp로 가면 나오는 게 누구라고요? pp로 가면 나오는 건 p, 그리고 p로 가면 나오는 게 x. 결국 이거랑 같은 말인 거죠. 이러면 값이 이렇게 나오면 지금 맞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볼까요? 변수 x, 싱글 포인터 활용 x, 더블 포인터 활용 x. 이러면 명확하게 좀 나오겠죠? 자, 이제 3중 포인터래요. 다를 게 없는 거죠? 이번에는 PPP로 가면 나오는 게 int 더블 포인터여야 되니까 PP의 주소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 얘로 가면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PPP로 여행을 3번 떠나면, PPP를 가지고 여행을 3번 떠나면 나오는 건 X가 될 테니까 값을 바꿔주면 X의 값이 바뀌겠죠. 그쵸? 지금 포인터를 활용해서 싱글 포인터 때 값 20으로, 더블 포인터 때 값 30으로, 트리플 포인터 때 값 40으로 바꾸는 거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4개짜리 PPPP, 얘한테는 누구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PPP의 주소를 넣어줘야겠죠? 왜냐면 PPPP로 가면 나와야 되는 게 인트 트리플 포인터래요. 근데 우리 코드에서 인트 트리플 포인터 얘밖에 없잖아요. 그럼 PPP 주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이동을 했을 때 얘 타입이 이거니까 맞네요. 그러면 PPPP를 활용해서 총 4번 여행을 하게 되면 X의 값이 또 바뀌게 되겠죠. 얘는 뭐라고 하지? 쿼터 포인터? 4개? 이 명칭이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결국에는 같은 거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별이 몇 개가 쌓이든지 간에 이 구조만 잘 쌓아주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결국에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지금 우리 상황을 그림판으로, 그림을 좀 메모리 상황을 그려보자면, 자 이렇게 메모리 영역이 있는 거고 스택이라는 공간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메인 함수에 관한 메모리를 할당을 먼저 받겠죠. 요 안에서 지금 처음 만든 변수 뭐예요? X, 4바이트짜리 X를 만들었죠. 얘한테는 10이라는 값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만들고 있는 게 int 포인터 변수예요. 8바이트니까 좀 더 크게. 얘는 P래요. 여기에 뭐 들어있다고요? X의 주소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들고 있는 게 int 더블 포인터, 얘는 pp. 얘한테 들어있는 건 p의 주소. 그리고 하나 더, 얘는 ppp. 얘한테 들어있는 건 pp의 주소. 그쵸? 공간이 좀 작네. 여기는 PPPP, 얘한테 들어있는 거는 PPP의 주소.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코드 짠 거 그대로 다 옮긴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값 변경하는 거 빼고 변수 선언된 거, 메모리 할당 받은 거 다 넘어간 거고. 자, 여기서 PPP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PPPP가 여행을 한번 떠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얘가 결국에는 이거랑 같은 거니까, 그쵸? PPPP로 여행을 한번 떠났다. PPPP가 갖고 있는 게 PPP의 주소였기 때문에 PPP의 주소로 가면 같은 말인 거고, 이렇게 갔을 때 여기를 만나겠죠? PPP를, 얘를 만날 거예요. 그때 얘가 갖고 있는 게 PP의 주소래요. 한 번 더 여행을 가면 PP를 만나겠죠. 여기서 또 한 번 여행을 가면 P를 만나게 될 거고, 또 한 번 여행을 가면 이제 X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네요. 이거잖아요. 싱글, 더블, 트리플, 쿼터. 딱 이거인 거죠. 지금 우리가 활용한 이 포인터들은 이걸로 설명이 끝날 수 있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순서를 매겨보자면, 지금 X라는 변수 만들어서 10 넣어놓고 인트 포인터 변수 싱글 포인터 P 하나 만들어서 X에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값을 20으로 바꿨고, 더블 포인터로 2번 여행해서 붙어서 30으로 바꿨고, 얘 3번 40,
얘 4번 50.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x가 50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사실은 이게 다죠. 지금 현재 우리가 포인터를 활용하고 있는 거는. 자, 이렇게 문제 해결하시고 그림판까지 한번 그려보셨으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자, 이제 방금 전 문제까지 잘 푸셨다면 얘는 더 이상 걱정할 게 1도 없는 문제죠.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체인지 함수한테 넘겨주고 있는 게 누구예요? K의 주소를 넘겨주고 있죠. K의 주소. 그러면 얘가, 이 num이라는 애가 일단 K의 주소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소 전용 변수가 돼야 되고, 그쵸? 그러면 K의 주소로 얘가 여행을 떠나요. 여기 num한테 K의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num으로 가면, 이 얘기는 K의 주소로 가면 같은 말이잖아요. K의 주소로 가면 누굴 만나요? K를 만나게 될 거고, K의 타입 int 더블 포인터.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타입 int 더블 포인터. 이러면 매개 변수 끝. 그럼 얘가 num인데 num으로 한 번 가면 누구라고요? 얘는 num으로 한 번 가면 K. 그러면 K로 한 번 더 가면 P죠. 그럼 이제 P로 가면 X가 나오겠네요. 그럼 결국 지금 여기다 썼던 과정을 써주면 이거고, num으로 한 번 여행 가면 K, K로 여행을 가면 P, P로 여행을 가면 X가 나오니까 결국 X의 값에 도달할 수 있는 거고, X의 위치에. 그리고 나서 값을 바꿔주면 값이 바뀌겠죠. 50.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적어 볼게요. 지금 방금 다 보여드렸던 건데 num으로 3번 간다라는 건 결국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거 어차피 괄호 연산되고 얘네도 할 거니까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위랑 아래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두 개가.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이 말과도 같겠네요. 왜냐면 이 결과가 K일 거니까, num으로 가면 K일 거니까, 그쵸? 그럼 얘랑 같은 거죠. 근데 얘는 이제 K라는 변수가 메인 함수에서 만든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모르잖아요, K라는 변수를. 이 change 함수에서는 num이라고 하는 트리플 포인터 변수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K를 활용할 수 없겠죠. 뭐라 해요, 얘는? 선언되지 않은 K.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쓸 수는 없겠지만 결국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또 이 위에랑 같은 방식으로 나눠보면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결국에 이거랑 같은 말이겠네요. 왜냐면 K로 가면 P를 만날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P로 가면, 이 말은 P한테 지금 들어있는 게 X의 주소니까 결국 이거랑 똑같은 말이고, 그쵸? 이러면 X의 주소로 가면 만나는 게 X니까 결국 지금 얘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다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한 말들이에요. 대신에 얘네들은 K, P, X는 이 체인지 함수 내에서 선언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변수를 몰라서 여기선 쓸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거니까, X랑 P랑 K는 여기서 메인 함수에서 만든 거니까. 자, 이 개념 이해되실까요?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별 하나하나를 잘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변수 타입 맞출 때도 끊어놓고, 주소 전용 변수니까 별 하나 붙어야 되잖아요.
붙여놓고 생각을 해보면 넘으로 가면 누굴 만나? K를 만나야 되지. K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K의 타입인 int 더블 포인터. 타입 끝.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이 흐르셔야 돼요. 이렇게 쭉.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포인터 변수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또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랑 이거랑.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 문제는 시간을 그럼 이렇게 하죠. 지금 49분이니까 9시까지 쉬는 시간 가졌다가 9시부터 9시 한 10분까지만 얘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예전에 했던 방식이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 생각처럼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경험만 하고 계셔도 돼요. 이거를 그냥 완벽한 정답을 찾아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찾아내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거 말고 다른 답을 찾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답 말고 다른 답을 찾기는 좀 어려울 거라서 일단 한번 9시부터 9시 10분까지 이거 풀어보세요.